근데 이번 연도 한 100억 날리고 사실 장기적으로 한 300억 이상이라고 보긴 하는데 뭐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70주 연속 이제 베스트셀러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사이버레카들한테 당해가지고 다 날라가고 뭐 이제 그랬죠. 제가 1년 전에 김주환 교수님이랑 이제 용인에 있는 미술관을 같이 간 적이 있어요. 차를 타고. 그때 교수님한테 저는 회복 탄력성이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농담식으로 말했어요. 근데 전 당연히 이제 그냥 웃거나 비웃거나 약간 농담으로 칠 줄 알았는데 자천님은 회복 탄력성이 되게 뛰어난 사람인 것 같다라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감동받았거든요. 결국 인간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잘못된 현재를 해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못생기고 진짜 찐따였어요. 공부도 못해, 얼굴도 못생겼어, 집은 가난해, 사회성 결여돼, 게임만 하고 있어. 이제 평생 나는 열등하고 나는 평생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하는 거. 이게 이제 잘못된 해석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고, 두 번째는 잘못된 과거 기억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전부터 못생겨왔어. 초, 중, 고 때 나랑 짝이 된 그 친구들이 항상 저랑 짝이 되면 울었어. 이런 이제 기억들. 근데 사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관건이거든요, 이 책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아빠로부터 학대를 당했어. 막 맨날 대입 압박하고 막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내 인생이 망했어. 그래서 난 그것 때문에 계속 불행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억울함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누구나 겪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은 금수저들도 어렸을 때부터 부자로 계속 살아가지고 도파민 안 나와가지고 결국에 마약 손대가지고 인생 나락가. 현대사회에서는 실패를 한다고 해서 그 죽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 망했어? 그 지호 단어 입는 거야. 그리고 여기 유니클로 그냥 입고 오면 되잖아. 이번에 유키즈에서 이제 김주환 교수님이 나오셔서 말하는 게 결국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고 원망하지 말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라 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행위 자체가 오히려 본인의 행복도를 높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을 안 한다는 거는 나는 불행해지고 우울하고 이렇게 살기로 결심했어 라고 하는 거랑 좀 똑같아요. 방금 전에 직원분이랑 밥 먹는데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대표님은 어떻게 그렇게 회복 탄력성이 높아요?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5분 안에 무조건 이제 기분 좋아져가지고 해피하게 막 놀고 농담하고 웃는 거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이제 해가지고, 오늘은 우리나라 최고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 회복 탄력성 책을 토대로 이제 제가 강철 멘탈을 만드는 법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 삼성을 세운 이병철 회장님의 3세라고 할 수 있는 신세계의 정용진, 삼성전자의 이제 이재용, 행복할까요? 지금 정용진님이나 이재용님이나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공격당하고 있고 유튜브에서도 이제 맨날 썸네일로 잘 못하고 있다 막 이런 말 듣고 있죠. 이게 진짜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너무나 이제 많은 고난들이 있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실 인생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년 말까지만 해도 저도 정말 역대급으로 돈도 많이 벌고 있고 이제 명의적으로도 좋았고 베스트셀러 1등도 하고 직원분들이랑 너무 이제 잘 살고 있었는데, 제가 역행자라는 책 7단계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인생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도파민이 떨어지고 새로운 조금의 도전을 하게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더 높은 난이도의 상대를 마주하게 되면서 결국 위기나 엄청난 절망들 이제 이런 것들이 올 수밖에 없다. 나도 결국에는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될 텐데 그냥 이제 점차 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점점 나아가는 게 그게 이제 인생이다. 뭐 이제 이렇게 제가 역행자에다 써놨었는데, 결국에 저도 이제 더 성취를 하려다 보니까 결국에 고난과 시련들이 이제 있었죠. 우리 이제 역대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결국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다가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됐고, 저는 정치에 관심을 옛날에 끊어가지고 잘 모르는데 뭐 이재명님도 엄청 고난의 행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명박님, 박근혜님, 그냥 모든 대통령들이 되게 많이 이제 말년이 많이 힘들고 안 좋은 상황을 겪죠. 인생은 고통이다 라고 말하는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많은 역경, 고난들을 이제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안 좋냐라고 했을 때 저는 태어난 것 자체가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한국에 태어나신 분들은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완전 아프리카 아니면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우크라이나에서 있다던가 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 있다던가 그런 상황보다는 이제 훨씬 압도적으로 나은 상황이고, 우리나라 경제나 치안이나 정말 말도 안 되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정리한 거는 결국 인간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잘못된 현재를 해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못생기고 진짜 찐따였어요. 공부도 못해, 얼굴도 못생겼어, 집은 가난해, 사회성 결여돼, 게임만 하고 있어. 이제 평생 나는 열등하고 나는 평생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하는 거. 이게 이제 잘못된 해석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고, 두 번째는 잘못된 과거 기억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전부터 못생겨왔어. 초, 중, 고 때 나랑 짝이 된 그 친구들이 항상 저랑 짝이 되면
울었어. 이런 이제 기억들. 근데 사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관건이거든요, 이 책에서는. 그리고 이제 미래 예측을 잘못하는 거예요. 과거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못생겼고 하니까 나중에도 못생길 것이다. 결국에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이제 불행해진다라는 게 저는 이 책 보면서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대로 된 해석은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현재 해석. 나는 지금 못생겼다, 야. 근데 못생겼는데 잘된 케이스들이 유튜브나 TV에 있어. 그러면은 저 사람들 못생겼는데 운동, 정서적인 안정, 피부 관리 뭐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은 나아질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재구성이 되면서 이제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주환 교수님이 내면 소통이라는 책, 거기서 가장 강조하는 게 이제 편도체 활성화예요. 편도체 활성화라는 게 뭐냐면은 인간은 호랑이가 쫓아오는 상황, 뭐 아니면 강도가 쫓아오는 상황이 되면은 공포 시스템이 이제 활성화되는 거예요, 뇌에서. 편도체가 활성화가 된 상태에서는 일단은 판단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의사결정을 잘못하고 잘못 해석을 하는 거야, 모두 다. 두 번째로는 계속 우울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간의 뇌는 쓰면 쓸수록 그쪽의 사고 회로가 이제 계속해서 발동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드민턴을 레슨을 배워. 그러면 배드민턴 레슨에서 특정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 그러면 이제 어떤 특정 상황에서 이 모션이 간다라는 게 이제 뇌의 회로가 계속 반복해서 형성이 된 건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발상 자체가 발동을 하는 거예요. 자주 썼으니까. 그래서 결국에 이 세 가지를 수정을 하면은 결국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 이제 이게 회복탄력성 책의 주장이에요. 제가 1년 전에 김주환 교수님이랑 이제 용인에 있는 미술관을 같이 간 적이 있어요. 차를 타고. 그때 교수님한테 저는 회복탄력성이 좋은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농담식으로 말했어요. 근데 전 당연히 이제 그냥 웃거나 비웃거나 약간 농담으로 칠 줄 알았는데, 자천님은 회복탄력성이 되게 뛰어난 사람인 것 같다라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감동받았거든요. 저는 그때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번에 또 다시 한번 회복탄력성 책을 읽으면서 제가 하는 방식이 거의 그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식을 모든 분들이 하시면은 진짜 너무 행복해질 것 같고, 우울 불안이 이제 되게 심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마스터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 고난과 역경은 무조건 인생에서 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때 회복탄력성을 발휘해서 결국 이겨내고 더 크게 성장하는, 계속해서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긍정화. 이제 예를 들어 대입에 실패했어, 취업에 실패했어, 뭐 돈이 다 날라갔어, 저처럼 그냥 망했어, 이런 상태가 되면은 실패를 학습의 이제 기회로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선사시대나 만약에 2000년 전에 살았어. 그때 전쟁에 나가서 실패했어. 그럼 뭐예요? 죽어요. 선사시대에 이제 부족끼리 정쟁을 해. 아니면 바다를 건너가야 돼. 여기서 실패하면 그 죽는 거야. 근데 현대사회에서는 실패를 한다고 해서 그 죽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 망했어? 그 지호 단어 입는 거야. 그리고 여기 유니클로 그냥 입고 오면 되잖아. 그 라면 먹으면 되잖아. 뭐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대는 아무리 실패해도 죽진 않아요. 그래서 실패를 학습의 이제 기회로 봐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억울함을 내려놓기예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아빠로부터 학대를 당했어. 막 맨날 대입 압박하고 막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내 인생이 망했어. 그래서 난 그것 때문에 계속 불행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억울함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누구나 겪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은 금수저들도 어렸을 때부터 부자로 계속 살아가지고 도파민이 안 나와가지고 결국에 마약 손대가지고 인생 나락가. 진짜 이 약물 중독돼서 내 시스템이 망가지면은 평생 이제 행복해지기 어려운 상태가 돼버리는 건데, 누구나 그렇게 치면 다 억울해. 저 같은 경우에도 올해 이제 진짜 사이버레카드 막 다 달려들어가지고 막 했는데, 저는 이전에 한 3-4번 정도 진짜 인생에서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진짜 앞길이 안 보였어. 영원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근데 지금은 그냥 사이버레카드 당했다고 하더라도 제 직원들은 그냥 건재하고 제 능력이나 기술은 그냥 그대로 존재하고, 내가 여태까지 책을 읽으면서 쌓아왔던 게 이거 어디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2020년부터 2023년도까지 좀 삶이 너무 평온하니까 성장을 못한다고 좀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날 PD님한테도 장난식으로 언제 역경 오나 엄청 강해질 텐데 이제 이랬는데 좀 강하게 받았는데, 어쨌든 이런 역경들이 사실 더 인간을 성장시켜줘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모든 위인들, 뭐 앨런 머스크가 되든 트럼프가 됐든 뭐가 됐든 모든 잘 나가는 사람들은 다 역경과 고난을 극복해내고 이제 잘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긍정화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 내면 소통을 하라. 이 회복탄력성 책에서는 결국 명상, 심호흡, 감정일기 쓰기, 그리고 긍정적으로 자기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만약에 이 영상을 찍으려고 이 자리에 앉았어. 저도 유튜브를 한 지 한 5년 정도 됐고 촬영도 많이 해봤지만 그냥 항상 부담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럴 거야. 근데 그냥 여기 앉을 때도 씨발 나 해낸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망하면 망하는 거지, 나는 여태까지 잘 해왔으니까 해낼 거야, 이런 마인드, 자기 대화를 이제 지속적으로 하는 거죠. 또 이런 것들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지만 효과가 이제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회복탄력성 내면 소통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동물 인정하기. 인간이나 늑대나 뭐 유인원이나 이제 모두 다 사회적 동물로서 진화를 했어요. 그래서 고양이라던가 호랑이라던가 독립적인 개체들은 사회성이 떨어져요. 왜냐면 그쪽 뇌를 가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인간은 완전히 사회적 동물로서 진화를 했어요. 이런 집단을 이뤄가지고 어떤 맘모스 때려잡고
뭐 아니 전쟁에서 다른 부족이랑 승리해서 걔네들 다 죽여버리고 이제 이렇게 진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식욕도 있고 배설욕도 있고 뭐 성욕도 있고 이런 욕구들이 있어. 인간은 사회적 욕구가 존재해요. 인간은 사회적으로 지지를 받을 때 더 나아갈 수 있고 스트레스가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울하다고 해서 혼자 있고 하면은 사회적 지지를 못 받으면서 인간의 뇌에서 결국 우울감을 계속 반복적으로 주는 형태가 돼요. 가족, 친구, 동료 이제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고 지지하고 너를 믿는다, 넌 잘할 거야, 이제 이런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주면 이제 좋다, 회복 탄력성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적극적인 경청인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상대방을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이제 이런 행위 자체가 오히려 본인의 행복도를 높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유키즈에서 이제 김주환 교수님이 나오셔서 말하는 게 결국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고 원망하지 말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라라고 하는데, 그게 결국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예요. 네 번째는 작은 목표 설정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항상 사람들한테 강조하고 그러는 게 막 너무 높은 목표 이런 게 세우는 게 아니라 하루에 1분 달렸어. 그럼 그 다음날 1분 10초 달려. 그 다음날 1분 11초 달려. 1초, 0.5초, 10초 이런 식으로라도 조금씩 성장하는 거, 근성장이 돼도 되고, 일적인 성취, 내가 오늘 5시간만 일했어. 한 6시간만 오늘 일해본다던가 이런 작은 업그레이드를 반복하는 거, 뇌에서 승자의 뇌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책에서는 작은 성공도 축하하기. 내가 만약에 뭔가 이뤘어.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뭔가 책을 쓰는데 이게 오늘 잘 됐어. 그럼 이 작가에서 그냥 훈술하면서 맥주 한 잔 딱 이제 이런 보상을 준다던가, 아니면 다른 내가 하고 싶었던 걸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스스로 축하하면서 긍정적 에너지를 얻어라. 그 5번째는 신체 강화인데, 저는 사실은 1, 2, 3, 4번도 중요한데 5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정말 심플하게 모든 우울과 불안과 그런 거 다 사실은 속도 한 7, 8km 정말 천천히 뛰는 행위를 하루 20분 정도만 일주일에 3번씩만 해도 정말 말도 안 되게 심리적으로 좋아지고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을 안 한다는 거는 나는 불행해지고 우울하고 이렇게 살기로 결심했어 라고 하는 거랑 좀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5가지 도구를 그냥 갖고서 이런 것들만 잘 해 나가신다면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일어나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 봐봐, 300원 넘게 읽고 내 책 진짜 막 1등 너무 자랑스러웠는데 모든 리뷰에다가 그냥 사이버레카들이 말한 것들 사람들이 믿고서 막 후기 테러하고 속상하겠지만, 근데 사실 또 그만큼 좋은 점들도 많잖아요. 아, 내 인생에서 그래도 1등 한번 해본 거, 그리고 다시 내가 정진해서 또 좋은 결과를 내면 된다, 그런 게 아니어도 돼. 그냥 어차피 그냥 디오다노 유니클로 그냥 입으면 되잖아. 저는 돈 잘 벌 때도 그냥 그런 거 입긴 했지만 제육덮밥 먹고 알바만 해도 10,000원씩 주는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SNS로 비교하고 사람들 질투하고 그런 인간의 뇌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신다면은 좀 더 평온하고 행복한 삶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연구하는 게 바로 이제 김주환 교수님의 내면 소통 책과 회복 탄력성 책의 주요 주제예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필요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좋은 사상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책 회복 탄력성 읽어보실 분들은 읽어보시고, 네, 자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